충북도가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재난사고와 응급진료가 필요한 도민들을 위해 안전종합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기간 알아두면 좋을 지역 내 종합대책과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번째 뉴스 파헤치기에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연휴 기간에는 유독 각종 사고가 또 많이 발생하는 게 또 이치인데요. 이 명절 기간 내에 의료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 때문에 예전부터 또 명절에도 의료기관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네, 올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명절 동안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20곳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보건기관 126곳과 이 당직 병의원 148곳, 그리고 휴일 지킴이 약국 194곳이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항상 이 명절 연휴 기간에는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잘못 먹고 배탈이 난 경우 여러 참 경우가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이 코로나19와 겹쳐서 더 의료진들이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코로나19 이 진단검사도 역시 공백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설 연휴 중에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평소와 같이 유지를 하고요. 24시간 대비 체계를 갖추고 해외 입국자 이송 검사 임시보호 자가 격리자도 관리를 합니다. 네, 만약 이 설 명절 중에 응급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구급상황관리센터 11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응급의료포털 그리고 각 시군의 365 민원 콜센터 그리고 각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이 응급 진료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쉽게는 119와 119 번호로 전화를 해서 현재 어느 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도민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소방본부도 참 설 연휴에도 쉬지도 못하고 참 많이들 바쁘십니다. 이 각종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10날부터 15일까지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을 하신다고요. 네, 이 충북 소방본부는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방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 등 인력을 7,720명 그리고 소방 장비는 513대를 동원해서 이 화재 취약 대상 등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민원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이 또 있을 법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그 밖에도 이 충북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과 그리고 역 터미널 이렇게 22곳에 구조와 구급대를 전진 배치하기로 밝혔는데요. 그리고 119 신고도 이 명절 같은 경우에 평소보다 이 상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이 접수 훼손과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119 상황관리센터에서 처리한 신고 상담 내용을 보면 총 2,094건인데요. 그중에서 병의원 안내가 전체의 84.1%인 1,762건에 달했고요. 이 평일 평균 97건보다 약 4.7배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연휴 기간에 더 많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좀 세세한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고요. 또 설 연휴 모두가 즐기고 쉴 때 이렇게 한편으로는 뒤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좀 마음 한켠도 든든해지는 또 상황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뭐 설 연휴 기간 정부에서는 이동 최소화 방침을 내린 바 있지만 아무래도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 같은 경우는 증회가 되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버스 노선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증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이 이동 제한 조치를 하는데 왜 증편을 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 증편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동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동하실 분들은 이동하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증편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증편하는 편이 더 밀집도가 낮아져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 청주에서 서울 등 고속버스 6개 노선이 일일 175회에서 네. 231회로 56회 증액했고요. 그리고 시외버스도 3개 노선에 대해서 네. 일일 57회에서 87회로 30회 증액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뭐 대중교통 일반 뭐 버스 내에서도 일명 좌석 간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횟수를 늘려서 운행을 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네,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설 연휴에 5인 거리두기 연장이 되면서 가족끼리도 못 모이느냐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가족끼리도 못 모이는 거고 모이게 되면 과태료도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올 이 설 연휴 동안에 가장 큰 화두가 네. 이 5인 이상 집합 맞아요. 금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권고가 아니라 네. 금지 사항이 되면서 그렇죠. 이 가족끼리도 5인 이상이 모이게 되면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도 뭐 점심에 뭐 한 가족이 왔다 가고 네. 저녁에 한 가족이 왔다 가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논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 강력한 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니까 네. 이 좀 가족들 간에 좀 만나고 싶은 점을 좀 자제하고 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에 잘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는 저희 가족만 5명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예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어요. 주민등록이 네. 같이 되어 있는 가족은 예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가족은 거주지가 같은 가족인가요? 5인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네. 이 주민등록이 다른 가족이 만날 때는 5인 이상이 그렇군요. 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은 5인 이상이어도 되고 네. 거주지가 다르게 되면 5인 이상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네. 과태료는 얼마예요, 변호사님? 1인당 10만 원 1인당 이상의 10만 원이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명이 모이게 되면 과태료도 더 증가를 하겠네요. 예, 그렇죠. 네. 이 도민들의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서 충북도는 응급 의료 진료와 대중교통시설 증회 등의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 연휴 특별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운영되는 시군 내 응급 진료기관과 또 대중교통시설 정보를 꼭 참고하셔서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파헤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배바로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2월 10일 수요일 뉴스박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보다 따뜻한 설 연휴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